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5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장 후반에 이제 막판에 이슈가 나오면서 북한발 리스크가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낙폭을 거의 만회하고 지금은 양시장 모두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이종수 위원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도 열어둘 예정입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접수 부탁드릴게요. 또 제 옷 색깔과 똑같은 노란 톡 있으시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실전 매매 정수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노란 톡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가능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서울경제TV 현재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댓글창에서 많은 분들 활발하게 활동해주고 계신데 들어오셔서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에서 궁금한 점 여쭤보시면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바로바로 위원님과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실전매매 정수 시즌2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북한발 리스크가 터져나오면서 많은 분들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일단은 시장은 일단 폭락만 나오지 않으면 종목들은 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도 뭐 악재는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악재를 이기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제약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약주의 강세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제약주 오늘도 덱사 메타콘이라는 이제 그 물질이 어제 영국에서 그 물질이 이제 나오면서 유럽 시장이 이제 3% 가까이 강세를 보여줬고 다우존스도 2% 이상의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계속 강한 흐름들이 지금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제약주들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차트를 보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덱사 그 얘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줬던 종목들인데 지금 신일제약이 지금 상한가를 가 있죠. 덱사 메타콘이 아니고 메타손 여기 이쪽 이제 어제 얘기는 이거예요. 이제 옥스퍼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임상 시험을 했더니 그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이제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 얘기로 인해서 유럽 시장이 가격이 싼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희망을 보면서 유럽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줬고요. 미국 시장도 다우가 2% 가까이 올라가 주면서 보면은 유럽 시장 어제 3% 가까이 올라가지고 다우존스도 2% 가까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5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어저께 그저께 2번 연속에 상승세를 보여주는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지금 강하게 들어줬죠. 그래서 억울하게 빠졌던 부분들 들어 올려줬고 결국은 오늘 아침에서도 흔들릴 것처럼 움직였지만 안 빠집니다. 오늘도 플러스가 나면서 유럽 시장이 이제 반등 한번 더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유럽 시장이 지금 그 새로운 그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3,400까지의 일단은 정고점까지 붙여넣거나 아니면 돌파가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지금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서 종목들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 미국 시장도 아직 돌파가 된 건 아니라 돌파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2,200을 돌파를 하겠죠. 그거 돌파하기 전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영역에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그냥 제약주가 강해요. 물론 IT 부품주들도 가기는 갑니다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제약주처럼 이런 식으로 막 상한가를 가거나 25% 가거나 19% 올라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치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약주들로 했을 때에서는 막 종목들이 막 상승장처럼 막 10% 이상 폭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주는데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텔콘 RF제약도 마찬가지. 어제 상한가 갔듯이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막 제약주들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IT 부품 쪽에서는 그런 흐름들은 안 나와요. 그냥 한 2% 내에서 5% 정도 반등을 주는 정도의 흐름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제약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약주의 전성시대가 드디어 계속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했고요. 제약주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제약주의 전성시대가 도래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뿐만 아니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게 참 뉴스를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 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이게 기한이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이걸 아무도 모르는데 치료제가 진짜로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기대감에 그냥 뭐 3개월 뒤에 나온다 그러면 3개월 동안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종목들이. 뭐 1년 뒤에 나온다면 1년 내내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로 인해서 종목들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게 있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제약주들이 흐름들이 강하기 때문에 제약주 위주로의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포적 종목을 제약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덱스, 메타손 관련된 종목들 이쪽을 일단은 유의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역시나 제약주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부터 쭉 위원님께서 제약주 시리즈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의 표적 종목도 제약 관련 종목이었죠. 여러분들 이 시장 속에서 호재와 악재가 조금 공존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원님의 리딩 잘 따라오시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매일매일 표적 종목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9개의 관역 중 몇 개의 관역만을 남겨두고 있는지 수익률 함께 체크해 보시죠. 총 9개의 관역 중에 단 하나의 관역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위원님께서 여러분들 빨리 이벤트 참여하시라고 일부러 안 넘기시는 것 같아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20% 넘는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제약 관련주들 역시나 강한 모습인데요. 단 하나의 관역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 빠르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률 이벤트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자로 보내주셔야 집계가 편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이벤트 참여합니다. 혹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창에서 지금 현재 쓰고 계신 분들도 문자로 한 번만 더 원활한 집계를 위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9분께 유료 회원권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까지 드렸으면 지난주 표적 종목의 수익률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드렸던 건 이제 카지노 관련주였고요.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20%가 넘는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편입이 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제약 관련주 강하다는 점 확인을 볼 수 있고요. 삼성전기와 LG화학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꾸준히 말씀해 주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렇게 지난주 수익률 한번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400%, 412% 현재 넘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표적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엔 이슈가 있었던 SK바이오랜드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 드렸던 종목이 바로 한미약품이었습니다. 0.4% 수익률 달성하고 있는데 바닥에서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주죠. 위원님께서 오늘도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휴온스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시장에서 이중바닥형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 분석과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표육 종목은 휴원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덱사, 메타, 손해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데 다 정고점을 다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지금 모두 다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휴원스도 이제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것도 관련된 주사약제로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한 번 정도는 이제 갑자기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바닥에서 선점하는 전략인데 가격 전략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어제 말씀드렸던 한미약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어제 매수 가격 이제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급등을 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편안하게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 그리고 전전날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SK 바이오랜드도 마찬가지 이쪽도 제약주인데 아마 지금 낙폭을 많이 줄여가지고 37,000원에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의 3%권역 내에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근에 줬던 것들이 마이너스 3% 내에서 있다가 이제 수익으로 바뀔 거니까 제약주들은 다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IT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삼성전기도 지금 이제 수익으로 돌았을 거예요.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요것도 134,000원 그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제 수익으로 돌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으로 도는 것들은 이제 대형주는 상관이 없는데 갖고 있으면 수익이 도니까 문제는 이렇게 수익으로 돌았을 때에서 안전한 걸로 가져가겠다면 삼성전기나 뭐 SK바이오랜드도 좋고 그리고 한미약품도 분명히 좋지만 제가 볼 때서는 이제 제약주들의 전성시대가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그냥 대놓고 강해요. 그냥 보면은 지금 제약주 흐름 보게 되면 지금 신일제약 보세요. 오늘 그냥 점상한가 같죠. 차트의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주들 바닥에 있다가 그냥 이슈만 받으면 튀어요. 근데 삼성전기 여러분들이 드렸지만 수익으로 돌았어요. 지금 수익으로 돌긴 했지만 수익이 정말 조금밖에 나오지 않고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차라리 이런 거를 팔아버리고 어디 지수가 2,300으로 가지 않는 이상 얘도 급등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이것보다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뭐 휴원스라든지 다른 제약주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제약주들이 바닥에 있다가 심심하면 이렇게 흔들렸다가도 이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얘도 30% 급등을 40% 급등을 했다가 쭉 빠졌는데 지금 또 하루 만에 24% 급등을 하죠. 제약주들이 요새 이래요. 계속 그럴 것 같은데 경동제약도 지금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차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만만했죠. 경동제약도 바닥에서 어제 차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하루 만에 이슈가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급등을 하죠. 굳이 덱스, 메타, 손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그쪽 어제 이슈가 있었던 그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일, 약품이라든지 보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있다가 지금 얘도 보면은 지금 보니까 21%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요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래요, 계속. 휴메딕스도 어제 이러고 있다가 오늘 장주 고점까지 20%가 확 넘어가고 23%까지 올라가고 부강약품도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고 영진약품도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는데 굳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전에 드렸었던 뭐 삼성전기가 됐든 아니면은 SK 이거 최근에 3일 동안 드렸던 종목들인데 이쪽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익으로 내는 거는 걱정이 없어요. 제가 볼 때서는 어차피 지수도 무너지지 않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지수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2200으로 붙여주는 박스권이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게 돌파가 되면 계속 종목들이 올라가겠지만 돌파가 되지 않고 다시 밀리게 되면 이유는 뭐가 나오겠어요? 결국은 또 코로나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또 나올 텐데 그러면 또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상승하는 쪽은 제약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끌고 가는 데서는 뭐 괜찮다. 그러나 빨리빨리를 원한다라 그러면 오늘의 표육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표육 종목 말씀을 좀 이따가 이제 가격 전략 좀 이따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시면서 27만 원, 30만 원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텔콘 RF제약 이제 급등명 중한 종목 중에 이제 텔콘 RF제약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 어제 가지고 있다가 어제 상한가 가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욕심내지 말고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파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을 팔든 뭐 많이 뭐 전량 다는 아니어도 조금을 팔든 어느 정도 매도하시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일단은 수익이 나면 팔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좀 욕심을 내서 가져간다 그러면 목표치가 커요. 요것도. 지금 다른 제약주들도 이렇게 된 다음에 또 눌렸다가 또 올라가고 눌렸다가 또 올라가고 하면서 크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얘 텔콘 RF제약도 바닥에 있고 얘도 휴머니젠이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그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괜찮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강하게 쳤다가 강하게 오늘 올라갔다가 또 아직 죽은 거 아닙니다. 오늘도 장중에 4.8%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심심하면은 이제는 막 4% 5%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잘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 쪽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잘 안 나와요. 특히 IT 섹터에서 이런 흐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지수가 올라가 움직이는데 제약주들은 그냥 가볍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눌렸다가 또 움직이게 되면 제가 그거에 대해 또 AS를 좀 해드릴 거니까 어쨌든 어제 상한가 갔었던 텔콘 RF자 얘도 마찬가지 치료제의 기대감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거다라는 부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이 이제 휴온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휴온스. 자, 아쉽게도 아까 이제 여기서 보여줬지만 지금 다른 종목들은 지금 상한가를 가는 게 있고 오늘 대원제약도 상한가를 갔다가 밀렸어요. 경동제약도 상한가를 갔다 밀렸는데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만약에 여기서 고점이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셀트리온이 뭐 급락이 나온다라든지 뭐 악재가 나와서 얘가 뭐 많이 빠진다. 내지는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이제 SK도 무슨 기대감? SK바이오팜이 7월 2일 날에 상장이 된다라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들이 그런 호재를 지금 품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치료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이제 그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서 이쪽 애들이 조정을 받아도 또 올라가고 조정을 받아도 또 올라가고 하면서 계속 강세의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지금 제약주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튄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덱스 메타손이 아니더라도 오늘 뭐 CMG 제약도 튀고요. 그다음에 뭐 CMG 제약이라든지 지금 다른 제약주들도 계속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다 그러면 지금 휴온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금 오늘 고점을 받고 지금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앞에 있는 거래량 보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들이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흔들 때, 밀릴 때 저점 매수하시면 되고 일단 매수 가격을 아침에서는 53,000원이 들어올 것 같아갖고 아침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이거 가격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54,000원 이하, 그러니까 53,900원 현재 가격에서 공략을 해도 되고요. 53,900원 공략하셔도 되고 요거의 이제 패턴은 여기가 이제 이중바닥형이죠. 이중바닥형을 이쁘게 만들어놨고 이중바닥형이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어제 이제 확인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슬슬 실리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왜 좋은가는 제가 중간중간에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일단 이슈가 터졌으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이슈가 뭔가가 나오기를 좀 기다렸던 건데 일단은 그 덱스 메타손에 대한 오늘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거에 대한 호재는 있는데 아직 뉴스는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온 건 없으니까 뉴스가 조만간에 나오면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돼요. 덱사 메타손 플러스 그다음에 휴온스라는 검색을 같이 하면 주사제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뉴스가 아직 안 나왔는데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에서는 거래가 확 실리면서 보세요. 이거 바닥이죠.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앞에 거래가 실려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선수들은 앞쪽에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모아져 있는 이런 종목들을 잘 봅니다. 왜? 이런 애들이 나중에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는 애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매집이 돼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누군가 매집을 하는 걸 봤더니 외국인들이 지금 물량들을 늘려놨죠. 그러니까 이게 이슈만 터지면 뉴스가 나오면 거래가 없던 거래들이 이제 실릴 겁니다. 지금은 아직 거래량들이 지금 170만 주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거래가 실리하면 또다시 40만 주, 50만 주 혹은 그 이상도 거래가 확 실리면서 언젠가는 또 확 움직이는. 그러니까 결국은 텔콘 RF 제약도 바닥 부분에서 거래가 실려 있으니까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가듯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신일제약도 보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매집 거래량이 들어와서 움직인 거고 지금 대원제약은 이거는 좀 의외로 조금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물론 이때 거래량보다는 좀 많았지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거래가 확실히 많았죠. 그래서 이때 거래량들은 한 28,000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래가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거래가 좀 많이 실리는 어쨌든 거래량이 10만 주 내에서 있던 애들이 지금 거래가 뭐 10배가 뭐야 한 20배 이상 터지는 것 같아서 갑자기 거래가 실려갖고 급등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거래가 실리면 움직여요. 얘도 지금 10만 주에 있다가 지금 거래가 오늘 터지는 거래가 몇만 주죠?
오늘 거래 터지는 게 1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거래가 없다가 터지는 부분들이 이게 근데 얘는 거래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경동제약은 공략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매집 거래량이 지금 대놓고 매집 거래량을 이렇게 주고 있는 휴온스 같은 경우는 놓치면 굉장히 좀 아까울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어차피 외국인들이 매집이 좀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좀 안전하게 아까 53,900원, 54,000원 뭐 그 정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공략하시면 되니까 안전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폐업 종목까지 휴원스 말씀을 드렸으니까 상담 이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휴온스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가격까지 수정을 해가면서 이 종목 아깝다, 정말 놓치면 아깝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제약주 중에 어떤 거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휴온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전화 023153-1611-1612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같은 번호로 이벤트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종목 상담이 됐든 이벤트 참여가 됐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종목에 대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상담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상담이 와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텔콘 RF제약을요. 아, 네. 작년 11월 달에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10,000원에? 예, 초기 매수해가지고 7,420원으로 낮췄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 매도가가 어느 정도 될지 좀 궁금해서요. 자, 요거 이제 지난주에 저는 이 텔콘 RF제약을 이제 5,000원 초반대, 5,020원에 이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예. 지금 20%, 21% 정도 수익이 나와서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이 났으니까 이제 한 절반 정도는 팔고 나머지는 이제 좀 더 가져가 보자 이런 전략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5,000원에 사신 게 아니고 지금 10,000원 사셨으니까 지금 단가를 낮춰가지고 7,420원이라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단가가 높으니까 지금 대응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예. 수익이 난 상태에서 대응하면 그거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바닥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ST큐브가 됐든 뭐 텔콘 RF제약이 됐든 뭐 3일제약이 됐든 어쨌든 제약주는 다 좋은데 문제는 바닥에 샀을 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죠. 바닥에 샀을 때 좋은 건데 자,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제 바닥에 있으니까 일단은 매수 가격까지는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약주가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거 작년에 사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떠 있을 때 공략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 떠 있을 때 공략하니까 막 1년, 2년 만약에 올해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제약주의 흐름들이 아마 겨울에 움직였지 지금에서 이렇게 강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에 대한 그 재앙이지만 제약주한테는 호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제약주의 호재를 맞고 움직이는 흐름들이라서 지금 뭐 8,000원까지는 노려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당장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갈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면서 그래서 일단은 뭐 6,000원 다시 돌파가 되는 시점이 나오면 다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뭐 매수 가격까지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홀딩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은 홀딩하는 게 낫죠. 예. 예. 뭐 기간은 좀 기다려야 되겠죠? 길게 봐야죠, 뭐.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올라갈지 아니면 뭐 한 달 만에 올라갈지 1년이 걸릴지 뭐 두고 봐야 되지만 바닥권역에 있고 지금 제약주는 4계절 테마로 바뀌었어요. 겨울 테마가 아니고 이제 얘네는 4계절 이제 IT와 같이 매일 움직일 수 있는 매달 혹은 매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바뀌었으니까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가져가서 수익이 날 때까지 그냥 계속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종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RFHIC 38,000원에 30%예요. 38,000원에 30%. 요것도 조금 비싸게 사셔가지고
예, 예. 그렇죠. 지금 약간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질 않아요. 보니까 그렇죠. 예. 어제 뭐 북한 그 남북 그 연락소가 그 폭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서 전 종목들이 다 개파락이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아침서부터 일단은 개파라고 시작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그 덱사메타손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원래 많이 쓰는 물질들인데 그게 치료제 효과가 있다라고 새로운 이제 치료제에 대한 부각, 그다음 희망 이런 것 때문에 어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러다가 미국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통신장비주들도 이쪽 다시 42,000원 다시 올려놔야 돼요. 네, 지수가 다시 올라가면. 그래서 뭐 38,000원에 물렸던 부분들은 가지고 있으면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시장이 2,200을 돌파를 했을 때 얘기고 2,200 근처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지금 질문 주셨던 이제 통신장비인 RFHIC가 요게 만약에 이제 탄력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2,200을 부딪히고 다시 음봉으로 빠진다. 그러면 그때서는 비중을 살짝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여기를 2,200을 돌파하고 다시 빠지면 또 종목들이 또 빠져요. 이건 아주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뭐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때는 종목들이 3에서 5% 올라가지만 이런 식으로 빠지면 빠질 때는 종목들이 3에서 5%는 기본적으로 빠지고 많이 빠지면 10에서 20%도 빠지는 게 기본이라서 또 2,200에서 머리를 부딪히고 또 음봉으로 떨어지면 종목들이 또 10%도 빠져요. 그러면 RFHIC도 뭐 37,000원, 38,000원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갔다가 2,200을 돌파하면 더 떨어지면 아마 수익이 잠깐 나왔거나 아니면 손실이 5% 안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떨어지면 다시 손실이 또 늘어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2,200.5로 올라갈 때에서 수익이 나면 일단 비중을 조금 줄여보고 2,200을 돌파를 하고 미국 시장도 막 날아가고 막 잃어버리면 그때에서는 4만 원 이상을 보자. 이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국은 30% 중에서 약 한 마감에서 조금 그 매도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죠. 지금이 아니고 지수가 2,200으로 부딪힐 때 매도를 해야죠. 부딪힐 아직 60포인트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 요만큼 아직 비어있잖아요. 요만큼이 더. 올라가 며칠 내로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뭐 지금 뭐 소비자 지수가 지금 좋게 늘어났고 뭐 사상 최대래요. 그 9.11 테러 이후로 증가폭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억눌렀던 이제 그 투자 심리를 회복을 시켰으니까 오늘도 한 번 더 움직이면 지수가 2,200까지 뛸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이유가 문제예요.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종목들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뛰어 올려야 되는데 그 다음 날에서 갑자기 또 악재가 또 터져가지고 밑으로 빼버리면 이제 그때서 고민하는 거고 오늘은 고민할 필요는 없죠.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ST큐브 11,850원에 30% 가지고 있거든요. ST큐브 얼마라고요? 11,850원이요. 11,850원. 그래도 잘 공략을 하셨네요. 많이 떠 있는 상태에 공략한 것도 아니고 눌렸을 때 잘 공략하셨네. 원래 주식을 살 때 이렇게 바닥에서 잘 사시나요, 원래? 예, 밑에 있는 거 좋아해요. 밑에 있는 걸 좋아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주식에 절대 깨질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서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섹터를, 왜냐면 이 섹터가 시장마다 이게 유행이 바뀌듯이 뭐 옷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모든 뭐 예능도 마찬가지고 유행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의 시장 유행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방송에서 아침마다 지금의 시장의 유행은 뭐다. 지금은 뭘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바이오. 네, 지금은 바이오. 그러니까 잘 보시네.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보시면은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오를 해야 돼요. 아주 잘 사줬고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요. 목표가를 제가 이게 13,000원만 되면 얘가 13,000원 오늘 넘긴 했는데 맞고 떨어져 자꾸 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얘네가 아마켓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갖고 전화 한번 줬거든요. 이거는 13,000원이 아니고 15,000원 내지는 정말 크게 가면 2만 원도 갑니다. 2만 원 가면 이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지 보세요. 지금에서 50%가 나올 수 있어요.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렇죠. 자, 제가 아까 휴원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바닥에 앞에 거래가 실려 있는 거 있죠? 이런 애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제약주가 쉽게 꺾일 생각을 하지 않고 아마 계속 갈 겁니다.
지수가 2200을 넘어가도 가고요. 제약주들은 2200을 못 넘어가고 다시 2000원 내려와도 가요. 예. 제약주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약주들은 이 감사합니다. 거래량을 볼 때에서 요것도 지금 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최소한 15,000원까지는 가져가세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15,000원 가셔가지고 15,000원쯤에 왔을 때도 그냥 홀라당 팔지 말고 그때서 다시 예. 전화를 꼭 주세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네, 종목이? 영신약품. 영진약품이요. 네. 자,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7,467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거를 조금 추가를 언제 해야 되는지, 손절을 언제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요. 추가 매수를 질문할 거였으면 왜 어제 안 하셨어요? 응? 그저께도 왜 안 하시고? 언제부터 했는데 이 채팅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목숨을 걸고 전화를 했어야죠.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제가 네. 제약주를 해야 된다, 사야 된다 계속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네. 자, 한번 영진약품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영진약품은 이건 지금 추가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해졌지만 굉장히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 자, 보세요. 바닥에서 얘도 거래가 실렸죠? 네. 네, 바닥에 좀 거래가 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좀 전에 질문 주셨던 ST큐브와 마찬가지 고점에 떠 있는 종목이 아니고 바닥에서 모아져 있는 종목이고 바닥에 거래서 지금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상향 쪽으로 갈 건데 문제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5,000원대가 아니고 지금 7,467원이니까 거의 7,500원대니까 현재 자리에서도 한 20% 가까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네. 그래야 이제 수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가지고 있으세요. 지금 제약주들이 지금 쉽게 이쪽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덱스 메타손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제 입에 익을 텐데 덱스 메타손 관련주들이 지금 일단 신일제약이 점상한가를 가 있고 이게 쉽게 안 꺾일 거예요. 아마 내일도 점상한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지금 들뜨게 만든 게 얘네들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이 지금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다시 움직이게 되면 이쪽 애들이 이제 순환하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영진약품도 따라서 갈 거예요. 얘네들이 움직이듯이 따라갈 거니까 어느 정도 강세가 조금 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래량들이 얘네들이 쉽게 여기서 지금 같은 호재에서 여기서 내려면 얘들 다 팔아버리면 바닥에서 나중에 여기 9,000원에서 10,000원에서 저라면 제가 세력이라면 이거 더 띄워가지고 8,000원, 9,000원에서 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호재들이 지금 코로나 이슈가 지금 단기 이슈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는 부분들인데 뭐 사망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면서 수익이 날 때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그리고 추가 매수할 돈이 있으면 네. 차라리 지금 보면은 뭐 국제약품도 그 관련주도 얘도 좀 떴죠. 그러니까 다른 쪽들은 이미 좀 떠 있어요. 지금 국제약품도 관련주고 JW 중해제약도 관련 얘도 떴죠. 그리고 유황양행도 관련주인데 얘도 좀 떠 있는 상황이고 뭐 명문제약도 관련주인데 얘도 떠 있는데 휴온스만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할 거면 휴온스로 추가 매수해서 영진약품이 얘가 만약에 더 올라가면 추가 매수 못하면 좀 아쉽잖아요. 네. 그 아쉬운 부분들을 차라리 휴온스에서 얘가 올라가면서 이쪽에서 수익이 나면 되니까. 어쨌든 영진약품이 날아가든 휴온스가 날아가든 어쨌든 둘 다 날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할 거면 같은 덱스 메타손 관련주인 이쪽 종목들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로 희은수로 간 게 낫다. 여기 추가 매수할 그렇죠. 걸로. 추가 매수는. 왜냐면은 만약에 휴원수도 여기 있질 않고요. 영진약품처럼 한 65,000원, 7만 원 있다라 그러면 저도 이거 휴원수 여기선 사면 안 돼요 하고 다른 거 얘기할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진약품에 바로 보세요. 한번 모양이 비슷해요. 자, 요거 전날로 한번 영진약품 전날로 볼게요. 자, 요 모양하고 자, 휴원수로 갑니다. 어제 모양하고 똑같죠? 네, 그렇죠? 네, 네. 똑같죠? 네. 근데 얘가 올라가 폭이 작죠? 그러니까 바닥에는 이런 걸 공략해 안전하다는 얘기죠. 네. 얘가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면 아니면은 뭐 영진약품은 뭐 사도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영진약품이 이렇게 올라가갖고 밀려가지고 다시 5,500원짜리로 밀리게 되면 추가 매수할 돈은 있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오늘 사가지고 밀리면 몇 프로 손실 나냐면 추가 매수한 부분을 마이너스 12%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휴원수로 돌리는 거야. 아,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시장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니까 잠시 시장 점검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 상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1612번 두 개 번호입니다.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골머리 썩게 하는 그 종목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접수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입이 꼬여가면서 열심히 말씀을 해주신 그 종목이죠. 바로 휴온스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덱사메타손 이슈를 받고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또 외국인의 매집도 착실히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장중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매수가가 수정이 좀 됐습니다. 53,900원 혹은 54,000원 라인에서 공략 가능하다. 지금 매수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2.27%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온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이 이슈와 더불어서 테마성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눈여겨보셔서 휴온스 잘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시초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좀 크실 텐데 일단 시장점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뭐 시장의 흐름들이 뭐 무너지지 않고 뭐 양호해요. 양호하는데 이제 하루 이틀 뒤가 이제 문제죠.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내일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서 지수가 2,200으로 올라갔을 때 돌파를 해주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돌파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돌파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가? 제약주들은. 자, 누누이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얘기를 해드렸지만 지수가 돌파를 못하면 지금 끌어낼 수 있는 해외 악재들은 북한 이슈는 아니에요. 북한 이슈로 해외 시장이 빠지지 않습니다. 해외 시장이 빠지게 되면 다 뭐로 빠지겠습니까? 다 이제 뭐 코로나 이슈라든지 뭐 그런 걸로 빠지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 때문에 빠지는 것보다는 미국 시장이 올라가느냐 빠지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북한에 대한 악재가 터졌지만 시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걸 여러분들도 기준을 잡아야 돼요. 북한 때문에 빠진다? 아니요. 미국 시장 때문에 빠진다로 잡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유럽 시장도 따라가지 않고요. 오로지 지금 시장은 미국 시장만 따라갑니다. 이게 시장마다 중국 시장 따라갈 때가 있고요. 미국 시장 따라갈 때가 있고 그렇지도 않고 일본 시장 따라갈 때 있어요. 예전에서는. 근데 지금은 유럽 시장도 아니고 일본 시장도 아니고요. 무조건 지금은 미국 시장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느냐 빠지느냐가 관건인데 자,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시장의 흐름들이 아까보다는 살짝 밀리긴 했네요. 근데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폭락도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급등도 나오지 않고 박스권 딱 제가 예상했던 딱 바로 그 자리 2000 지지와 제가 요거 지수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이미 전략 자체를 2200 지지와 지금 조정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2050과 2000까지의 조정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라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화 대응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제약주를 공략하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역시 제약주들이 안 빠지거나 그러니까 덜 빠지거나 안 빠지지 않았죠. 덜 빠지거나 강하게 움직인 쪽은 제약주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제약주의 전성시대가 될 거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건데 지수가 이렇게 버텨주게 되면 제약주가 제일 유리해요. 왜냐면은 지금 IT 부품주들은 이게 넘어가야 돼요. 이게 넘어가야지만 이제 힘을 낼 수가 있는데 이걸 넘어가지 않고 다시 이게 하루 이틀 뒤에 올라갔다 밀리게 되면 아마 다시 IT 부품주들은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주들은 자, 또 얘기하죠. 빠져도 올라가고 올라가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제가 과거에서 그 금리 인상 한때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빠진 날이 있었어요. 한 4년 전일 거예요, 아마. 2016년도에 여러분들 기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막 빠지는데 막 뉴스들을 막 찾아보면 다 이유가 금리 인상 때문에 조만간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거다.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빠졌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뭘 추천했냐면 아니 그럼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금리 인상 수혜주가 뭐냐? 은행주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주를 추천했더니 그때 당시 은행주가 잘 갔습니다. 배당 먹고도 팔았더니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는 은행주들의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처럼 만약 지금 시장에 빼는 이슈가 뭐냐? 뭐 코로나? 그럼 코로나 수혜주를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직접적인 수혜주는 치료제 관련주들,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럼 관련주들 공략하면 되죠.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약주를 위주로 공략을 먼저 선두로 둔다라 그러면 시장이 빠져도 올라가고 올라가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계속 박스권을 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약주 갖고 있는 사람들. 다만 제약주 아니고 다른 섹터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종목을 교체를 하면 좋지만 아마 그 갭 차이가 좀 클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일반적인 대부분의 이제 제약주가 아닌 애들은 빠짐도 컸고요. IT 섹터들 마찬가지. 빠짐도 컸고 화장품도 많이 빠졌죠. 그리고 뭐 엔터주도 많이 빠졌을 거니까 다른 섹터들은 많이 빠지기도 많이 빠졌지만 반등이 제약주처럼 10%, 20% 상한가가 안 나옵니다. 그냥 올라가면 뭐 5%, 어제는 좀 많이 올라갔지만 어제는 5%, 8% 올라갔지만 오늘은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점점 움직이는 이 성장 속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탄력도가 이 차이가 나니까 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지금도 손실이 좀 작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제약주 쪽으로 오후장에서도 잘 노려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지금 여러분들이 계좌 수익을 빨리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상담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수페타시스요. 이수페타시스. 아, 네. 그래요. 자, 이수페타시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계시나요? 15%에 3,705원인데요. 15%에 3,705원. 3,705원. 네네.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예, 예. 예.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 3,705원이면은 지금 손실폭이 크지는 않아서 한 5%, 6% 정도 되면 일단은 종목은 괜찮아요. 얘도 PCB 관련주고 과거에 이제 그 우주선 테마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종목인데 갖고 있으면 수익으로 돌긴 할 것 같아요. 지수가 한 2,200 근처로 올라오면 수익으로는 돌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긴 애들이 탄력도가 지금 많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급등을 하죠. 거래도 말랐고 그래서 요거는 손절 라인을 일단 3,200원이 깨지면 네. 비중을 좀 많이 줄여야 돼요. 3,200원이 깨진다는 얘기는 올라온 폭의 중심 조정까지 한 2,700원까지 밀리겠다는 얘기라서 3,700원에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 2,700원까지 밀리게 되면 손실이 26%가 나버려요. 네, 네. 좀 크게 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3,200 추가해서는 안 되겠네요. 추가하면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지금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예요. 가는 것만 가요. 가는 것만 간다라는 느낌, 차별화 장세를 모르시면은 지금부터 알면 돼요. 그러니까 가는 것만 가요. 예, 예. 가는 것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일제약처럼 뭐 계속 이런 것만 가는 거예요. 신일제약처럼 가는 것만 가고 막. 저도 제약주 좀 수익 보고 매도했거든요. 어떤 걸요? 국제약품이요. 제약주를 제가 볼 땐 수익 주고 매도할 게 아닌데. 국제약품이. 국제약품. 제가 볼 때는 괜히 팔았는데. 아, 그래요? 제약주들 계속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제약주는 함부로 팔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3,200원이 깨지면 일단 손절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제약주 다시 들어가세요. 만약 손절이 되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해서 제가 볼 때 빠져나올 것 같으니까 수익이 나면 비중을 조금 줄이실 필요는 있어요. 아, 네네네. 네, 그렇게 해갖고 뭐 제약주 쪽으로 지금은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체감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추가 매수 하지 말고 보유는 보유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갖고 있으면 수익으로는 돌 수는 있으니까. 네, 하루 이틀 알았습니다. 뒤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일바이오. 오늘 제약주 상담이 많으신데 뭐 그렇죠. 뭐 제가 제약주 계속 좋다고 하니까. 자, 한번 제약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8,100원이에요. 괜찮아요.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고 거래가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강했던 거래량들이 지금 실렸던 종목이죠. 지금은 거래가 좀 뜸한데 다시 움직일 겁니다. 다시 움직일 거고 9,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00원 정도 이상을 봐도 되지만 일단은 9,000원 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심심하면 제약주들은요. 목표치가 심심하면 그냥 11%, 12%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 돌파 저는 된다고 봅니다. 돌파되고 N자형 재상승 나오면서 이런 애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면 몇 프로 가냐면 이렇게 하면 50%.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심심하면 10%에서 많게는 50%의 목표치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제약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IT 부품주 갖고 있어서 박스권 고점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 위치에 보면 목표치가 굉장히 짧아요.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유리한지는 목표치가 당연히 큰 게 유리하고 강한 놈이 유리하고 이런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바이오 잘 사셨고 그냥 갖고 있으세요. 그리고 비중이 좀 작다 생각하면 더 사셔도 됩니다. 대신에 손절 라인은 그래도 갖고 가야죠. 7,6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유튜브 상담. 자, 보령제약입니다. 자, 보령제약. 자, 보령제약. 보령제약은 조금 높네. 자, 조금 높지만 이것도
백신 진단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요게 이제 덱사메타손은 아니라서 그거는 조금 아깝네요.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어제 그저께 요거는 조금 밀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밀릴 수 있는데 일단 21선을 타고 움직이니까 21선까지 좀 밀릴 걸로 예상을 합니다. 1,700원에 공략하셨으면 일단은 뭐 제약주니까 제가 나쁜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일단 21선이 깨지면 조정을 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000원이 깨지면 15,400원이 깨지면 좀 지루해요. 그때는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말고 15,400원이 깨지면 다시 밀릴 때 14,000원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시면 되고 15,400원이 깨지 않고 21선을 지지하고 다시 움직이면 다시 17,000원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주가 다 좋지만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이미 벌써 다 주고 고점에서 저기 누구야? 쟤네들이 팔고 있는, 그러니까 보면은 이틀 전에 이 대량 거래 있죠? 이걸 갖고 있던 누군가가 팔아먹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물량을 받아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매집돼 있을 때에서 사야 되는 거지, 고점에서 물량들 던지고 있는 것들 사지 마세요. 바닥에서 사야 돼.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을 때. 그래서 바닥에 매집하고 있을 때 사야 되는 거지, 고점에서 물량 터지고 세력들이 던지고 있는 것들을 물량을 받아가면 당연히 안 가죠. 그래서 요거는 잘 빠져나오시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인데요. 자, 녹십자 랩셀. 자, 녹십자 랩셀. 이것도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 얘도 면역 항암체 쪽에 있는 종목인데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아직 올라갈 폭이 남아있는 종목이고 거래도 바닥 부분에서 실려 있는 부분들 그래서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종목은 싸게만 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가격대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인데 이분이 사신 자리는 52,000원. 그래도 뭐 중간에서 그래도 잘 들어가셨네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자리는 여기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사셨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고 지금 그러니까 익절짜리만 얘기해드리면 55,000원이 깨지면 익절을 한 번 했다가 다시 저점 매수를 하세요. 55,000원이 깨지면 익절을 했다 다시 사시고 55,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아직 차트들이 세요. 지금 계속 세기 때문에 다시 돌파가 나오면서 고점으로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은 안 팔고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7만 원, 8만 원 이쪽도 보셔도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55,000원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그래서 깨지면 팔았다가 다시 조정시 다시 매수하시고 안 깨지면 냅뒀다가 다시 올라가서 돌파가 나오면 뭐 전화 연락을 주시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자, 다음 종목은 문자 상담인데요. 자, KH바텍 질문이 왔어요. 자, KH바텍 요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표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란 말이에요.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뭐 제약주만 다 가는 게 아니고 IT도 가는 애들은 가요. 근데 왜 가나 봤더니 얘도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폴더블폰 관련주에 그 외국인들이 사서 모으고 있죠. 그러니까 폴더블폰 관련주 쪽에서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잘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강하고 좋은 거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수익이 크게 나질 않습니다. 제약주들은 심심하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10% 급등하거나 자고 일어나면 막 20% 올라가거나 자고 일어나면 막 30% 급등하고 이러는데 이 지금 이 추세에서 KH바텍은 20% 30% 급등할 일은 굉장히 확률이 적어요. 10% 이하. 근데 제약주들은 도찐개찐 이제 이게 뭐냐 뭐 아니면 도듯이 그러니까 확률이 5대 5예요. 그러니까 급등 아니면 급락은 안 나와요. 급등 아니면 찔끔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은 이 종목을 팔아다가 지금 수익이 났잖아요. 21,000원에서 지금 갖고 있다가 지금 수익이 났으니까 차라리 이걸 팔아다가 제약주를 하는 게 빠를 것 같고 뭐 그거 아니고 뭐 저는 제약주에 욕심이 없습니다. 뭐 제약주가 30% 가더라도 저는 그냥 KH바텍이 좋아서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정고점까지 가져가 보겠습니다. 하면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N장 목표치는 3만 원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조정받아도 또 가요. 다만 지금은 제약주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을 빨리빨리 내려면 제약주 교체가 낫고요. 천천히 뭐 눌리든 뭐 하든 그냥 뭐 3만 원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가면 이것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이니까 3만 원까지 끌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인데요. 엔지캠 생명과학. 요것도 이제 코로나 진단, 치료제, 백신 이쪽에 있는 섹터에 있는 관련주인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매수 가격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8,00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약주를 공략하는 건 좋은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사야 될 자리가 있고 물리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N자형 목표치는 항상 여러분들 따라가지 마세요. 거기서 따라 들어가게 되면 좋은 기회를 다 발로 차는 거예요. 만약에 엔지캠 생명과학이 8만 원으로 내려간다. 아, 그러면 땡큐하고 사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8만 원짜리 종목이 다시 지금 사신 가격 때 10만 8천 원 있죠. 글로 올라가면 몇 프로 수익이면 37%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쌀 때 사면은 원래 가격대로 올라오게 되면 37% 수익인데, 그렇죠. 37%가 수익인데 지금 일부러 뭐 주식을 들어가자마자 물리기를 원하는 것도 아닐 텐데 들어가자마자 물려가지고 지금 손실이 지금 좀 낮죠. 6% 났는데 만약에 이게 밑으로 한번 조정을 받겠다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냥 넉다운으로 그냥 가드 없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뭔가 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물려버리게 되면 이거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손절하기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약주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좀 높아서 그런데 그럼 전략을 이렇게 세워드릴게요. 어차피 산 거니까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빠져버리게 되면 한 30% 빠지면 한 20% 빠지면 8만 원에 다시 사세요. 추가 매수. 갖고 있는 거는 저는 뭐 손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차트가 강하고 아직도 다시 11만 원, 12만 원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티움바이오도 제가 티움바이오도 가끔씩 상담으로 많이 얘기했던 종목인데 바닥에서 고점에 물려도 갖고 있으면 흔들렀다 다시 움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약주들이 흔들어도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이것도 엔지캠 생명과학도 다시 11만 원, 12만 원 올라갈 것 같은데 한번 얘네들이 한번 장난을 친다 그러면 8만 원까지 20% 뺐다가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8만 원까지 빠지게 되면 손절하지 말고 추가 매수를 노려가지고 단가를 낮춰서 올라오면 뭐 11만 원 정도에서 파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달려봤고요. 자, 이거 끝나고 나서도 제약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제약주도 뭐 노려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방송이 열려 있으니까 잠시 뒤에 공개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어제 장이 끝나고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열린 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들 주셨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봐드리지 못한 종목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시 뒤에 있을 공개방송에서 위원님께서 또 봐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공개방송 들어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 얼굴이 떠있는 배너가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잠시 뒤에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공개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